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0년 6월하고도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황 대표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또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또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데일리 온에서 정문일침이라는 필명을 쓰고요. 황철중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요. 코로나가 무엇인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국에 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애쓰는 모습이 저 역시도 그런 한 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2차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해외 증시, 우리나라의 변수로 작용한 해외 증시에서 또 한 번 또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6% 가까운 그 하락률을 보였죠. 그 동반해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한 8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가 한 40포인트를 만회하면서 한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2% 정도를 하락하면서 마무리 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오늘 해외장 먼저 분석, 즉 만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그럼 멀리 바라봐서 해외부터 우리나라 장 먼저 분석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현재 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다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 23분 기준으로 이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이면 이게 골드예요, 골드. 그 다음에 빅스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스닥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S&P 지수입니다. 해외장에서 왜 주식 매매를 하는 주식 전문가가 해외장에 이렇게 큰 그림을 이야기하냐면요.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황 대표가 얘기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보자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함께 한 번에. 여기서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다음에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넘어가면 해외 증시랑 우리 증시를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동시에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황 대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화면상 보시면 골드라든지 빅스는 우리가 골드를 이름하여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종합주가지수에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골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골드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증시는 굉장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조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커플링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디커플링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커플링 현상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른바 전체적인 그림은 커플링과 디커플링, 즉 동조화 현상과 탈동조화 현상이 반복적으로 맞았다가 흐트러졌다 하면서 증시가 파동을 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기준 잡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을 잡을까? 여기를 기준을 잡을까? 여기는 분명히 저항선을 만들고 저항선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지지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소위 말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잡을까? 애매하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한 번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황 대표의 지금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포지수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디커플링의 움직임이 있죠.
증시의 반대로 가는 지표를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해 놓은 게 빅스 지수입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아마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한번 쳐보시면 공포지수라고 치면 이 지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 황 대표는 그런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황 대표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렸더니 골드는 무엇인가 고점의 저항선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스 지수도 중간쯤에 무엇인가 저항선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저항 맞았죠? 저항 맞았죠? 저항 맞았죠? 그렇죠. 못 올라갑니다. 자, 빅스 지수도 깼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자세히 보면 올라갔다가 지지를 형성하고요. 지지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깹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대가 저항대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준선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서 기준을 한번 잡아봤더니요. 나스닥 선물지수는 끊임없이 우상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항선을 만들고요. 올라가서 지지선을 만들고요. 지지선을 만들다 보니 오버슈팅의 개념을 써서 여기서 무엇인가 강하게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하방으로 갔다 저항을 만들고 돌파해서 지지를 만들고 지지를 만들고 지지를 만들고 주가가 올라갔다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럼 황 대표가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지나고 나니까 황 대표가 이런 기준을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무엇인가 골드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고요. 빅스 지수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고요. S&P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4월 초순이나 넘어갈 때쯤 됩니다. 보세요. 4월 초순쯤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쯤 되면은 골드는 고점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빅스 지수는 반대로 깨는 지점이 나오고요. 반등을 하면서 저항 시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지수는 오히려 돌파시키고요. 저항선을 돌파시키고 안착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4월 초순부터라는 것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궤를 같이 해서 S&P 지수도 같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를 형성하고요. 지지를 형성하고요. 반대, 즉 디커플링으로 움직였던 골드는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얘는 지지로 작용하고요. 반대로 빅스는 저항으로 작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빅스, 그 다음에 나스닥, S&P를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지금 황 대표가 표시했던 동그라미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인가 기준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2차 코로나 감염 그 확산의 우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린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 가만히 보시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본다면 아직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에는 종합주가지수는 이탈하지 않았다. 즉 영역상 상승 영역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S&P도 그러하고요. 반면에 빅스 지수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부분이 기준을 만들어진 부분을 그 다음에 역시 골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점에서 여기를 이탈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황 대표가 동시에 함께 한 번에라는 강의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쏟아집니다. 대표님, 황 대표님, 오늘 장 하락이 과연 추세 전환인가요? 아닌지 몹시 공포스럽습니다라는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할애를 한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붉은색으로 표시했고요.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의 영역상 상승 영역에 들어간 부분을 붉은색으로 동시에 함께 표시해 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나타나고요. 그 기준을 잡는 시점이 나타나고요. 그때부터 무엇인가 흐름이라는 게 나타나죠.
예, 나스닥이라든지 S&P는 우상향으로 상승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황 대표가 표시해봤습니다. 반면에 저항값이 있었던 기준값이 존재했던 빅스, 그다음에 골드는 이렇게 아래쪽에 놓여 있을 때 전체 시장은 올라간다. 우리는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물론 이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겠지만 우리 입장,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S&P랑 나스닥 지수가 우상향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게 맞겠죠. 지금 이 방송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주식 매매를 한다고 해서요, 빅스 지수라든지 골드 지수를 몰라서는 안 돼요. 알 건 알아야 된다고 황 대표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전망, 안정성, 그다음에 수익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대세라고 하죠. 어떤 한 업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대세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세 흐름에 거스리지 말아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소나기는 피하고 봐라.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전체를 보면서 전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 옵션, 해외 지수 정도는 아주 기본이고 기초니까 여러분들 보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황 대표가 지금 그동안에 배웠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유심히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앞서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빨간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요. 어떤 걸까요? 보시면 이 빨간 선을 돌파하게 되면 오버슈팅이 돼서 더 강한 영역으로 들어가죠. 상승 영역으로. 자, 이렇게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반면에 빅스 지수가 더 많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기준 이탈해서 하게 된다면 전체 시장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안전자산인 골드가 반드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안전자산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침체를 온다는 것은 증시에는 약간 여기 있는 돈이 일리 흘러간다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전체 흐름의 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준점을 제시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대세를 읽어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한번 준비한 걸 넘겨볼까요?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자, 보시면 황 대표가 이렇게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표시한 부분은 하락 영역이라는 게 보이죠? 하락 영역. 즉, 빅스 지수가 올라가서 무엇인가 강세를 띈다면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공포지수였던 이 빅스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합주가 지수는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면 하락 영역인데요. 보시면 이 진폭이 이 진폭하고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반대의 경향인 올라간다면 제가 이렇게 그 폭대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갈색 선으로도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전체 해외 증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공포를 느낄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장이 조금 출렁거리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제시해 놓은 객관적인 자리를 내가 기준을 잘 잡아서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면 그게 하나의 기준 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황 대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제시하는 기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을 미리 시장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지금부터 어떤 그 논리라든지 생각, 기타 등등에서 내가 맞춘다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흐름을 따르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이
해외 증시를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보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한 게 황 대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그림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지표입니다. 맨 오른쪽에 표시된 것은 이것은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 그 다음에 여기는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스닥입니다. 자, 황 대표가 이렇게 선 하나를 코스피에는 이렇게 분홍색을 옆으로 가로선을 쭉 걷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반대로요. 환율 지수는 이 밑에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비중을 차지하는 게. 따라서 황 대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른바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면 우리 시장은 무엇인가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하고요. 환율이 무엇인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도 굉장히 흔들림을 이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환율 지수가 반등의 시작점이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1월께가 됩니다. 자, 반등 시점이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꼭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지수는 저점이었지만 우리 지수는 꼭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탈동조화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던 부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의 위치는 어떠한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2020년 6월 10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40분쯤에 우리나라 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6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가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반등을 했죠. 자, 이 위치죠. 자, 그런데 환율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장을 보면 올라가는 그림이죠. 코스피는 코스닥도 올라가는 그림이죠. 자, 그런데요. 환율은 떨어지는 그림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황 대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는 기점에서는 형광색이죠. 올라가는 기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도 그랬죠. 반대로 환율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형성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율과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거의 반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황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 따로, 코스피 따로, 코스닥 따로, 환율 따로 보지 말고요. 함께 동시에 본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준비한 거니까 아마 초보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황 대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알아듣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가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익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황 대표가 얘기하면 이걸 잠깐 지금 방송을 보다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버는 영역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 매매는 쉬운 게 아니에요. 프로들만이 생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은 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하셔야 되는데 이걸 등한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매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종합주가지수보다 어쩌면 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이끄는 즉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율 지수를 가지고 1년치를 계산해내는 폭을 그 연구소도 있고 그렇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준비되지 않아서 환율 때문에 물건을 잘 만들고도 환율 때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거나 그러면 물품이 당연히 싸게 대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환율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알고 있는 그 중소기업에서 하시는 몇 분 알고 계시는데요.
물건보다 이거를 더 신경 쓰세요. 환율을 알게 모르게. 증시를 하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물어보면 환율 지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나중에 HTS를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기본 차트 익히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노란톡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하셔서 기본은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전문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기본을 모르시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게 사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황 대표랑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지수가 전체로 내려가는 그림이죠.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에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디커플 현상에서 빨간 부분 박스를 제가 이렇게 쳐놨는 영역이 어떤 거죠? 상승 영역인 거죠. 얘는 내려오는 그림이고 얘는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따라서 이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은 2000 한 초반점입니다. 2000 한 40, 30 정도에서는 지지하는 형태가 나면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함께 해석함으로써 한 번에 볼 수 있는 차트를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본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황 대표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파란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무슨 영역일까요? 얘가 환율이 상승 쪽으로 가는 영역이죠. 그럼 우리나라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는 하락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괴를 같이 해서 코스닥 영역도 하락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커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표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느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우리나라 장이 떨어진 것은 아직도 상승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대로 환율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즉,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위쪽에서냐,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 빨간 선 이게 검정색이 하나의 기준선으로 제시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죠. 전체적으로 지지했던 영역이고요. 요건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요 뒤에 가면 월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1900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데요. 화면상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한번 HTS가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황 대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해외장과 우리장은 아직도 상승 영역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황 대표가 좀 전에 그 제시했던 그 차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톡에 황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를 배포할 테니까 그거 받으셔갖고 기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자료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중론을 갖고 황 대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첫 화면에 자, 웬 강가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그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써볼게요. 물결인데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중력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죠. 중력 방향으로. 그래서 부딪혔다가 모여서 다시 넘치면 중력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요거 그림을 잘못 썼네, 제가. 흐름이 아니라요. 흐름. 흐름. PD님이 지금 귀에 대고 잘못 썼다고 흐름 정정하겠습니다. 자, 흐름이죠. 흐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물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강줄기는 중력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가는 과정이 부딪히고 모여서 넘쳐서 다시 흘러서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고 있죠.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요. 하나의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힘이 부딪히면 방향이 틀죠. 힘이 부딪히면 방향이 틀는데 그 힘의 방향이 세면 세게 봐죠. 즉 주가라고 하는 것은 지지가 있고 누구는 사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이 주식의 가치가 없으니 붕괴시키다. 그 힘의 붕괴가 되면 흐름은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한번 앞에서 표시해 본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제가 황 대표가 이거 글자를 써봤습니다. 자연스러움, 한 줄기로 이어져 진행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요. 한 줄기, 즉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이나 기체 따위가 흐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왜 사전적 의미를 굉장히 중시 여기냐면요. 이 용어에서 어떤 개념이 정립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경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승 흐름 경향이다. 하락 흐름 경향이다. 횡보 흐름 경향인데 같은 말이죠.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일정한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 일정한 방향성을 우리는 경향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국어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국어 박사 드시는 분들이 저거 아닌데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증시에서 말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다가 쓴 거니까 국어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래서 주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어떤 경우죠? 상승 흐름과 하락 흐름과 횡보 흐름. 뻔한 이야기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올라가면요.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이 조정을 받은 이 주가는 다시 옆으로 기거나 다시 반등을 하거나 아니 다시는 그대로 내려가거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올라가거나 옆으로 기거나 내려가거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면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파동을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출발했던 경우에 따지면 하나, 둘, 셋 쭉 보면 3 곱하기 4니까 3이니까 9가지 경우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지와 저항을 형성되지 않고 지나가는 그림을 뭐라고 하냐. 가상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따져보면 9가지 경우에 상승 흐름과 하락 흐름과 횡보 흐름에서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맞추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어느 일장에 가면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이 나와요. 일방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주가가. 근데 일방적으로 계속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디 가면 정체라거나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거나 아니면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지점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런데 주식 매매라는 초보자 입장에서는요. 2,000원짜리가 그냥 주가가 1,000원이 되면 싸다는 느낌으로 그냥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초보님들은 2,000원이 1,000원이 되면 로망이 있어요. 2,000원 다시 가겠지? 와, 나는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기다리면 100만 원을 먹을 수익이 나겠네.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승 흐름과 하락 흐름과 횡보 흐름을 다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황 대표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 산정 동안에 기업이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식이 흘러갈 때 주봉을 붕괴시키지 않고 흘러갈 때 분기적인 표현을 나타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그림이 바로 주봉이에요. 물론 그거는 그 회사라든지 내재적 가치라든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4사분기, 3사분기, 2사분기, 1사분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61선하고 맞먹는 그림이죠. 당연히 61선이라고 하는 것은 3달치의 통계선이라는 거죠. 그 흐름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주봉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는 일반 우리가 보고 있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이 주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봉 차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그다음에 여기 하나 표현된 게 이평선이죠. 이 안에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즉 오늘 주제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가시화시키는데 조금 느낌상 안 좋죠. 여기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단순히 이렇게 황 대표는 많이 표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함으로 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줄긋기라고 하는 시간까지도 말을 하면서 한번 강의를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 맞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반대로 반등했다 떨어지는 이 그림이 돼서 여기 다시 그 고점이 높아질 때 우리는 여기를 상승 변곡이라까지 하면서 상승 변곡이라고 하면서 황 대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거를 황 대표가 조금 더 만환경인 걸 끌어다가 이제 현미경으로 한번 세심히 그걸 표시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반 봉 차트고요. 일반 봉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종목명을 여기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K증권사 기준으로 여기를 클릭해보시면 무엇인가 여기 쭉 뜹니다. 봉 차트도 뜨고요. 선 차트도 뜨고요. 플로우 차트도 뜨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뜨는데 밑에 보면 아시라고 하는 차트가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거기를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요. 일반 봉 차트하고 조금 다른 아시 차트가 표현이 되는데요. 이 차트는 전체적으로 흐름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양봉 연속성상으로 이렇게 표시돼서요. 가시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가운데 보면 이게 이평선하고 같은 선이에요. 이평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황 대표가 조금 가미를 해서 뭘 했냐면 눈에 잘 보이도록 이런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변곡을 아주 이상적으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황 대표 가공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형광색 있죠? 요것도 전체적인 흐름의 반대 감으로 해서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요. 요 중심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겁니다. 즉 표준 편차의 한계선을 역으로 계산해 놓은 차트예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초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쉬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무엇인가 여기보다는요. 여기는 좀 정리된 느낌이 들죠. 양봉 연속적으로. 반대로 떨어질 때 여기는 음봉도 있고 중간에 양봉도 있다, 음봉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속 음봉으로 표시가 되죠. 이거는 고가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냥 이 반등의 양봉도 음봉으로 표시가 되고요. 반대로 무엇인가 저가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이게 음봉으로 표시가 되지만 그 유지가 된다면 양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각화라든지 눈에 보이는 느낌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할 때 기준을 잡기에는 흐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기에는 이 아시 차트가 굉장히 유용성이 있으니까 우리 초보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홀딩을 하거나 즉 들고 있거나 판단할 때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양봉이라고 연속성서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차트를 쭉 모아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황 대표는 실전에 다 써먹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넘겨볼까요? 보세요.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고가가 낮아졌던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낮아진, 즉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이면서 변곡을 주면서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가가 아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연속으로 양봉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보게 되면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고요. 중심값 개념을 살짝 넘어가면서 위에 놀고요. 보조적으로 눈에 가시화시키면서 주가는 급등하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시킬 때 아시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해서 주봉 차트에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잘 찾기 어렵다 그러면 노란톡 치셔서 황 대표를 찾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죠.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 겁니다.
고가가 낮아지는 그림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정리되면서 양봉을 표시되고 아시 차트 역시 강한 흐름을 표시하는 게 아시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식을 내가 샀어요. 대표님, 들고 갈 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의 흐름의 기준을 가시화시키고 어떤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차트로 표현된다면 매매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라는 주제 속에서 아시 차트를 한번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요.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돌파시킬 때 가만히 보면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폭발적으로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가치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막 치고 들어오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이 모습이 판단하기에는 상승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쫙 보시면요. 여기 올라오시면 약간 이렇게 올라오죠. 물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 보입니다. 음봉 떨어질 때도 빠지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갔다가 전환되는 모습 속에서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리되고 중심값을 넘어가고 보조적인 편차값이 뒤로 빠지면서 중심이 넘어가면서 주가는 안정적인 안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을 한번 해줍니다. 이런 그림 표현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 아시 차트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았는데 요즘 HTS도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황 대표가 소개합니다. 자, 초보분들은 이런 거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금만 이해하시면 주식 매매에 도움되는 게 진짜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시 차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중심을 넘어가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살짝 눌림을 주고요. 중심은 깨지 않죠. 근데 여기 보면 마찬가지 그림이지만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있는 봉 차트보다는 아시 차트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보조적으로 차트를 더 가미해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전체가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변곡을 만드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양봉의 모습이 아주 이상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서 거래까지 동반되면서 주가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 떨어질 때도 음봉이 연속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같은 그림이 나오죠. 중심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표준 편차가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급등합니다. 여기서 물론 거래량이 좀 있지만 그 다음에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면 알 수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죠. 근데 보다시피 어때요? 중심을 넘어가지 못했죠.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볼게요. 이때는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렸다가 우리 증시가 반등하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상승 쪽 약간 돌린 모습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의 차트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황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요즘 장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도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장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강세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주가시를 동시에 봐서 영역이 상승으로 넘어갔느냐 안 느냐 구별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주식 매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소외받기 쉽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황 대표한테 배우신다면요. 여러분들 그나마 이렇게 그동안 주식 매매에 어려웠던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직장 다니시거나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을 하시면 주식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거래가 터지면서 중심을 넘기고 표준 편차 빠지면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가시화시키는 부분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빼더라도요. 이것만 봐더라도 이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안정적입니다. 홀딩을 하거나 내가 기준을 삼기에는.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그렇죠. 뭔가 파동에서 여기를 음봉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얘는 이렇게 살짝 반등해서 양봉이 한번 났다가 음봉이 연속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양봉으로 우상향으로 진행함을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안정된 그림이 드립니다. 보시면 촘촘하게 그려지죠.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차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무엇인가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도 되고 막 삐죽삐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웹소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안정적인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 수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면 그림이 나오면서 무엇인가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황 대표가 많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황 대표님 올라가요 내려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차트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림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시장의 참여자가 이 주식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인공이 올리겠다는 의지가 차트에 굉장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거예요. 기존을 보시면 그래서 덜 헷갈린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돌아가는 변곡이 지금 형성되면서 무엇인가 눌림이 되면 양봉이 나게 되면 이 차트도 한번 진입해 볼 만한 거죠. 이 종목도.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요. 급격히 만든 다음에 급격히 넘어갑니다. 거래량이 터지죠. 이런 건 사실 급등주라서 따라잡기 어렵죠. 기준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기준이 없는 매매일 때 여러분 따라잡지 마세요. 굉장히 불안하니까.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가가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고가가 낮아질 때 계속해서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죠. 자, 음봉으로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습도요. 음봉이 계속 나오지만 결국에는 고가가 낮아진다는 개념이에요. 황 대표가 그렇게 강의했던. 그래서 상승의 정인이 하락의 정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 이때 다 나와요, 이미. 자, 그러면서 저가가 높아지면서 전환이 일어났던 이 지점을 주목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황 대표가 했던 변곡 영역이다. 특히 고가가 낮아지다 저가가 높아지는 상승 변곡 영역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게 그대로 보시면 음봉 내려오다가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연속으로 나와서 봉 차트보다는 아시 차트가 표현되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황 대표가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건 여러분들 보기 싫어하시죠? 그래서 내용을 자꾸 축약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논리를 계속해서 단순화시키고 차트에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한 노하우고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황 대표가 어려운 것도 설명하지만 쉬운 것도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땐 이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공식처럼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식 매매는.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는 시각적 대응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예요. 시각화, 시각적 대응. 이 얘기는 내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체성이 없으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황 대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역시 시작하면 양봉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자, 물론 여기도 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걸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표현이 되죠.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거래량이 터지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차트를 볼까요? 이 차트도 보게 되면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아지면서 뭔가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음봉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도 양봉이 돌파하면서 중심을 뚫고 그다음 편차값을 안착을 시키니까 주가는 한번 급등해집니다. 지금 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때요? 황 대표가 얘기한 걸 거의 비슷하죠.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아지네 중심을 넘어가니까 이 중심을 넘어갈 때도 보조적으로 차트를 아름답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이 타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저는 이럴 때 주식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때. 이게 하나의 기법이라면 기법일 것이고 이 안에는 변곡의 내용이라든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시각화, 그 다음에 중시값 개념, 그 다음에 표준표착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녹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차트 판단할 때 편한 거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가면 판단하기 어렵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얘도 보면요. 중심을 넘어가면서 조정을 주고요. 중심을 깨지 않죠. 그 다음에 계속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안정세를 표현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가가 높아지는 부분. 다르지 않아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계속 연속으로 음봉이 떨어지다가 다시 양봉으로 하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봉에 계속 양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음봉이 하나가 사람을 쉽지 않아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면 그래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네 버텨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홀딩의 개념을 쓰더라도 시각화된 차트를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음봉 떨어지죠. 자 음봉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갑니다. 자 볼게요. 다음 차트 볼게요. 역시 음봉 떨어지죠. 음봉 떨어지죠. 양봉으로 연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얘도 계속 양봉으로 강하게 가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반 봉 차트를 보면 이런 거 보면서 빨간 되지만 중간에 음봉 하나 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음봉이 사실 음봉이 아니거든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주봉, 일봉, 월봉, 주봉, 월봉, 연봉 한 번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저가가 높아지면 일봉에서 높아지면 주봉도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고 주봉, 일봉에서 높아지면 주봉 앤드, 그 다음에 뭐예요? 월봉도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거고 그 해에는 계속 어떻게 연봉 자체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음봉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양봉으로 솟구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세요. 고가가 낮아지다가 자, 연속적으로 음봉이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음봉이 될 때는 받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양봉으로 들어갈 때, 그쵸? 양봉으로 들어가면서 중심을 돌파할 때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반등 시작하면서 계속 양봉으로 표현이 되죠. 어차피 저점은 높아져요.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은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자, 계속해서 음봉이 떨어지죠? 자, 여기는 양봉, 음봉 뜰 때 이때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양봉, 음봉 막 끼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다음부터 음봉 사지 않죠? 안 사죠? 황 대표는 여기서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황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를 돌파한 중시값을 돌파해놓고 무엇인가 편차값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깨기 싫어한다. 이거는 하나의 뭐다? 평균 단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고급이니까 궁금하시면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면 노란톡에 황 대표가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고가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음봉이 연속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바뀌죠. 양봉. 그러면서 중심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정말 좋아해요. 깨지면 표준 편차가 깨지잖아요. 그럼 저는 가차없이 손절해 버립니다.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주식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대로 가면요. 주식이 앞만 봐도 이건 가야 되는데. 앞만 봐도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느낌으로 팔고. 앞만 봐도 주식 갈 것 같으니까 물려 있어도 추가를 한다든지 홀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없는 매매를 하게 돼요. 자기 그냥 느낌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고가 떨어지죠? 자, 음봉 떨어지죠? 양봉 바뀌죠? 바로 이 점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다음 차트를 보면 연속적으로 보세요. 또 양봉이 나죠? 음봉 떨어졌다 양봉이 나죠? 이번에 우리나라 장이 반등을 할 때 그 강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차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의약품 있죠? 의약품이라든지 그 제약도 있죠.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차트를 돌려보시면 어때? 의약 종합 차트를 본다든지 제약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 종목군에서도 보면 거의 이 모양이 속출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황 대표랑 같이 한 분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돈을 좀 버신 분들도 꽤 돼요. 이것 때문에. 네, 너무 편했다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한번 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끼워놨습니다. 중간에 보세요. 음봉 계속 떨어졌죠? 근데 여기 아직 중심을 넘어가지 못했죠? 편차값에서 평균 단가를 아직 넘기지 못한 거죠. 이런 모습에선 진입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중심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양봉 나죠? 홀딩하기는 어떤 개념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한번 볼까요, 다음? 자, 보세요. 중심을 넘어가면서 급등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나면서 올라가면 연속으로 양봉 나면서 반등하면 중심 넘어가면서 편차값을 만들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가죠. 저 이거요. 황 대표가 PD님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 그럴까? 강의를 심플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황 대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황 대표를 한번 주목해서 이런 같이 하시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 한번 황 대표랑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 대표입니다. 자, 황 대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그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이런 설명들 많이 해줄 테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황 대표랑 심플하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다음 우리 시간에 만나기도 하고요. 황 대표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